2020년 TQQQ는 고점에서 저점까지 약 73% 폭락했습니다. 그런데 달력 기준 2020년 연간 총 수익률은 약 110%였습니다. 같은 해안에서 73% 폭락과 2배가 넘는 연간 수익률이 모두 일어난 것입니다. 다만 두 숫자의 측정 구간은 다릅니다. 73%는 연중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하락률이고 110%는 연초부터 연말까지의 총 수익률입니다. 바로 이 차이가 투자자가 실제로 겪는 현실입니다. 연말 수익률표에는 110% 상승만 남습니다. 하지만 실제 투자자는 3월에 계좌가 무너지는 과정을 직접 통과해야 했습니다. 2020년 2월 고점에서 TQQQ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 한 달여 만에 고점 대비 약 2,700만 원 수준까지 줄어드는 장면을 봐야 했습니다. 1억 원 중 7,300만 원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. 퇴직이 가까운 50대에게 1억 원이 2,700만 원이 되는 것은 단순한 수익률 하락이 아닙니다. 은퇴 시점이 몇 년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공포입니다. 당시에는 세계 경제가 멈췄고 실업이 급증했으며 기업 실적을 예측하기도 어려웠습니다. 오늘이 저점이라는 표지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. 그래서 많은 투자자가 손실이 가장 커졌을 때 안전해지기 위해 팔았습니다. 하지만 시장이 안전해졌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가격이 크게 올라 있었습니다. 2020년이 주는 교훈은 무조건 버티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. TQQQ를 100% 보유한 채 정신력으로 견디라는 뜻도 아닙니다. 공포가 오기 전에 매도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. 첫째, TQQQ 비중을 전체 투자금의 일부로 제한해야 합니다. 하락장에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라면 이미 비중이 너무 큰 것입니다. 둘째, 1년 안에 사용할 생활비와 자녀학비, 대출 상환금은 투자금과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. 사용할 시기가 정해진 돈까지 TQQQ에 들어가 있으면 하락장에서 기다릴 수 없습니다. 셋째, 추가 매수 금액과 횟수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대기자금 1천만 원이 있다면 200만 원씩 5번으로 나누고 정해진 날짜에 매수하는 것입니다. 넷째, 반등한 뒤 TQQQ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면 일부를 QLD와 현금으로 옮겨야 합니다. 하락장에서만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. 상승장에서 커진 비중을 줄이는 것도 위험 관리입니다. 이런 원칙이 있으면 폭락장에서 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. 아무 계획이 없으면 하루 종일 계좌만 바라보게 됩니다. 하지만 계획이 있으면 정해진 금액을 매수하고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을 유지하게 됩니다. 상승장은 공포가 완전히 사라진 뒤 시작되지 않습니다. 실업이 늘고 기업 실적 전망이 나쁘고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는 동안에도 시장은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. TQQQ 차트가 이미 큰 폭으로 상승해버린 장면.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확인하고 사겠다는 전략은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가장 빠른 반등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우리가 맞춰야 할 것은 저점 날짜가 아닙니다. 저점이 와도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는 비중입니다. 2020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시장에 남아 110%의 연간 수익률을 경험한 사람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 사람이 아닙니다. 73% 하락이 찾아와도 투자 계획이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한 사람입니다. 다음 폭락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그러나 그때 팔 수밖에 없는 비중을 가지고 있을지 계획대로 남아있을지는 지금 결정할 수 있습니다. 과거의 급락과 반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 또한 TQQQ는 나스닥 100의 일간 수익률 3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장기 수익률은 나스닥 100 수익률의 정확히 3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수익률을 예측하기 전에 먼저 버틸 수 있는 비중을 만드십시오.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.